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바나다의 김수진 대표님, 오늘 또 새로운 저도 시도를 했는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오늘은 조금 제가 좀 특별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미래공간연구소라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부동산 쿨TV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집과 관련된, 그리고 공간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제가 모시고 나와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필요를 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김수진 대표님을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리정돈이 또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은 집값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세나 매매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줄 때 네. 집이 깨끗하면요 빨리 나가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정리정돈에 대해서 인테리어비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약간의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정리정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해서 그런 내용들 네.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저라면은 청소나 이런 정리정돈을 돈 주고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신청하는 거예요? 보통 정리 DNA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DNA요? 네. DNA가 필요한 거예요? DNA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기도 하고 또 물건이 이제 한 집에 계속 살다 보니까 네. 물건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가족 구성원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네,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군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초중고가 가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방이 필요하다거나 네. 아니면 또 시집장가를 보낸다거나 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달라졌을 때 또 정리가 필요하고 각 방의 역할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묵은 짐들이 너무 많을 때, 그다음에 넓은 집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또 점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께서 의뢰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또 다른 약간의 껄끄러움이 좀 있는 게, 이게 정리 서비스를 하면은 정리 서비스를 거기 이제 가시잖아요. 많은 네네, 사람들이 네. 가실 텐데 정리를 해주러. 저는 제 속옷도 있고 내 개인적인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게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님 댁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는 매일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고객님을 만나시지만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고객님 댁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적게는 8명부터 많게는 10명 넘는 분들이 가신단 말이에요. 정리를 한번 할 때. 많이 가시네요. 8명, 네네, 10명이 네. 가요? 집 한 개 정리한대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왜냐하면 집 안에 안방, 주방, 거실, 뭐 베란다, 또 리빙 공간, 또 방들이 여러 아이방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 선생님들이 한두 분씩 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최소 큰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처음에 정리 서비스를 의뢰하실 때 가장 큰 결심을 해주시는 게 그런 분들이 자기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오픈할 수 있다는 결심을 세워주실 수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제일 감사하고 고객님들께 그런 결심을 해서 저희를 이제 선택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저희는. 네. 용기 있는 사람이 네네. 깨끗한 집을 쟁취할 수 있군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본인도 극복해 가시면서 만족도가 더 높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생활 패턴과 공간을 또 보시게 되니까 만족감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주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과연 그러면은 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정리라는 가치가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떻게 좋은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가 이제 단순하게 물건을 어디다 넣고 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정리에 대한 가치를 어떤 가치로 만들어 드리냐에 따라서 비싸게도 느끼실 거고 아니면 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리가 뭐 집 평수로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의 양이나 아니면 그 집의 공간이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묵은 짐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투입되는 인원의 기준에 따라서 정리 서비스의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정리 서비스 가격이 네.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정해진다. 인원도 필요하고 네. 또 짐양이 또 짐양. 다르고 또 공간이 얼마나 복잡한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도 있을 거고 네. 또 빌라냐 아파트냐도 있을 거고 네. 공간이 다양하잖아요. 또 네, 주택일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같은 30평이어도 짐이 없는 집하고 네. 짐이 많은 집은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 집이 없는 집이랑 네네. 있는 집은 차이가 좀 난다. 네, 그러면은 그 가격들은 뭐 구체적으로 가시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략적인 기준들은 있는 건가요? 보통 인당으로 하나요? 인으로 하면 20만 원대라고. 20만 원대. 네네. 그러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에 여러 가지가 녹여져 있습니다. 뭐 사전에 저희가 방문 견적도 가고 또 네. 전화 상담도 하고 네. 또 뭐 수납 도구니 여러 가지를 또 저희가 주문을 또 하고 음. 또 그걸 또 저희가 가지고 가서 음. 또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고객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 경우에는 뭐 가구도 이제 서치나 이런 것들을 또 원하실 때도 있으세요. 네. 그럼 추천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비용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비용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가격을 들었을 때 이게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들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테리어 너무 비싸죠. 지금 인건비라든지 원자재비가 확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리라는 키워드로 인테리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어때요? 구현할 수 있어? 인테리어 그만큼의 가치들이만큼 결과물이 나오나요? 훨씬 더 만족감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요? 아니, 진짜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정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에 생각하시면 인테리어보다 훨씬 더 고효율적인 가성비 있는 근데 인테리어처럼 삐까뻔쩍하진 않잖아요. 가구가 싹 다 바뀌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네. 가구가 공간에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적재적소에.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수납장이 필요하거나 뭐 가구가 좀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있다. 수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 드레스룸 같은 데는 스피드랙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문을 해서 또 조립도 해드리고 거기서 또 수납을 하시고. 스피드렉이 뭐죠? 스피드랙은 이제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인데 네. 이제 스피드하게 수납할 수 있는 장이에요? 빠르게 조립할 수 있다 그래서 스피드랙입니다. 그렇구나. 네, 여러 가지 뭐 음. 옷도 걸 수 있고 물건도 적재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들 쓰시고 그리고 가격 대비 괜찮아요. 그리고 쿠팡 같은 데서 하루 만에 배송도 되고요. 하루 만에. 우리 정리도 하루 만에 되는데 쿠팡도 하루 만에 되고 뭔가 속전속결로 집안 분위기를 확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러면 그 스피드렉이라든지 가구 같은 거는 별도로 비용을 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것들도 추천을 또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거죠. 원하시면 안 쓸 수도 있고요. 고객님들이 또 원하시면은 원하는 수납 도구나 그다음에 스피드랙 같은 수납 도구들은 저희가 추후에 이제 주문해드리고 또 그날 쓰고 추후 비용 청구를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혹시 정리 서비스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은 네.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이 정리 서비스가 만족스러워서 이 정기적으로 구독처럼 막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죠. 진짜요? 네네.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야,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제 상식에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걸 하는 건데, 네, 일단은 대단하네요.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이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계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봄, 여름에 또 가을, 겨울에 입는 옷 체인지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정기 서비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서비스의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물을 안 사던 세상에 물을 사게 되고 정리를 하는 일이 이제는 전문화되어서 맡기면은 그 전문화된 부분으로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루 만에 뭐 서비스가 끝난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의 그 양들이 짐이 많거나 넓거나 뭐 다양하잖아요. 이게 뭐 작업 시간들이 조금 다양할 것 같은데 계략적으로는 그 작업 시간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리고 작업 시간 같은 거는 짐이 너무 많은 집들은 사전 비움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침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작업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 점심 시간 또 4시 정도의 휴게 시간 10분 정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함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제 네. 일단은 하루를 잡는데 네. 6시 전에 마치는 건데 계략적으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네, 네. 한 4시 정도에 좀 계략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된다. 4-5시 정도 네, 되면은 4-5시 정도. 이제 6시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건지 그렇게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요.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보통 30평 기준으로 저희가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 8명에서 한 12명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명에서 12명이 아, 그러면은 그 8명에서 12명이 각자의 업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파트가 다 나누어진 전문 정리 정돈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보통 구성이? 이제 뭐 네. 안방이랑 드레스룸이 같이 음. 있을 경우에는 한 거기서 2-3명 정도 들어가시고 주방에 2명, 그다음 리빙 공간이라 그래가지고 베란다, 뭐 현관, 팬트리 뭐 이런 공간, 화장실까지 하시는 분 2분 정도. 그러면은 또 방에 또 2분씩 들어가고 그러면은 최소한 1-2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보통 8명에서 12명 정도. 그리고 큰 짐 같은 거나 가구 이동이 저희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도와주시는 소장님이 또 계시고 해서 저 포함해서 한 8명에서 1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그런 거네요. 정리정돈을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압축하고 경험을 압축해가지고 정리정돈을 분야의 사람들이 딱 나눠가지고 팀워크를 딱 이뤄가지고 네네. 딱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원팀 베테랑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가 정리정돈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정리정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즘 정리정돈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의뢰하게 되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프로세스가 참 궁금하거든요. 정리가 상담부터 끝단까지 마무리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한테 이제 전화로 상담이 많이 오세요. 상담이 오시면 저희랑 이제 어떤 부분이 제일 정리를 하고 싶으신지,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셨는지 일단 전화 상담을 하고 네. 전화 상담을 하시면 이제 방문 견적을 저희가 가요. 이제 저희는 이제 무료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날짜를 잡아서 가서 저희가 이제 전화로 볼 수 없었던 뭐 평수나 아니면 동선이나 아니면 뭐 서랍 안에 있는 짐 양까지 저희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하면서 방문 견적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 서비스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정리 서비스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마무리까지 고객님과 해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상담부터 이제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진단도 하고 네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원팀으로 이루는 사람이 네네. 열심히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마무리 이제 그러니까 AS 같은 건 있나요?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객님들이 보통 어디에 뭘 뒀는지 저희가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요 물건 어디에 있었나요? 이제 가끔 이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마무리 사진까지 다 찍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찾아서 이제 드리고 뭐 그런 정도의 AS가 보통 있죠. 보통 그런 AS가 네네네. 있다. 아, 참 신기한 세상인데 제가 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좀 드릴 게 부동산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된 거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주일 뒤, 2주 뒤, 3주 뒤, 한 달 뒤에 저는 똑같이 될 것 같거든요.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래서 관리가 되게 중요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냥 저희의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이제 생활 패턴이나 뭐 리모컨 자리가 자기가 어디에 있길 바란다까지도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물건의 위치를 정하거든요. 저희가 물건을 하나 버리는 것도 고객님의 컨펌 없이는 저희가 버리지 않는 것처럼 고객님 동선이 어느 것이 제일 편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아, 그래서 그날 이제 고객님과 저희가 하루 원팀이 되어서 어떤 물건을 비우고 어떤 물건을 보관하고 어떤 물건은 나눔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다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베테랑 선생님들께서 동선과 고객님의 패턴에 맞춰가지고 수납을 해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님들의 그 생활 패턴으로 오래 유지되고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현장에 그러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이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나 싫어. 나는 내 그 속옷 같은 거 정리하는 거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 이러면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30평 이상 집은 꼭 필요합니다. 아, 30. 네. 그럼 30평 지금 꼭 필요하다는 거는 네. 원룸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룸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계시는 게 제일 좋지만 아니면 저희가 사진 컨펌 전화는 꼭 받으셔야 된다. 이런 전화는? 전제 하에 저희가 작업을 고객님이 없을 때도 해드리긴 합니다. 그럼 30평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꼭 계시는 게 그렇구나. 6시 전에 끝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고객이 옆에 없으면은 네. 최적의 환경이 조금 벗어나겠네. 왜냐하면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제 그렇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근데 뭐 이 정리정돈을 하면은 뭐 되게 사건 사고들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네, 내 네.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한번 남들한테 한 명도 아니고 12명한테 까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에피소드나 힘든 점이나 보람된 일 뭐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일을 다 얘기하면 좋지만은 네. 그래도 뭐 좀 인상 처음 깊었던 고객님이 기억이 나는데 묵은 짐을 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는 너무 힘드시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딸 혼자랑 살고 계신데 딸 방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딸 방을. 네, 그 말이 저는 되게 뭉클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30살 넘은 딸인데 엄마랑 침대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따님의 방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짐이 굉장히 많았고 묵은 짐들이 굉장히 많은 짐이었고 옛날 빨간 다라이통이라 그러나요? 예, 다라이통. 다라이통까지 예. 갖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짐을 했을 때 좀 되게 보람됐던 것 같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 따님한테 방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으셨고 그 에피소드가 되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는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정리되지 않은 방 한 칸을 정리라는 선물을 줘서 네네. 그 딸에게 방을 제공해주면서 네네. 그걸 또 챙겨주면서 되게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의미 부여하면 참 좋은 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집에 있던 미용실에서 회사 근처 미용실로 좀 바꿨어요.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우리 네. 미용실이. 그래서 회사 근처로 왔는데 회사 근처에 있는 분이 갑자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많으셔서. 그러면서 자기가 해준 그 머리를 보면서 뿌듯해 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따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걸로 뿌듯함이 또 있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들, 모든 서비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하고 또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튼 말이 좀 더듬었는데 일단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처음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엄청 떨렸을 거예요. 떨렸는데 그 떨리는 와중에도 정말 묵묵하게
방송을 완벽하게 소화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이제 방송도 이제 할 가능성들이 매우 큰데요. 네. 그런가요? 그럼요. 그런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상견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앞으로도 이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네. 꼭 이제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그냥 우리 대화하듯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좋은 자리 너무, 맞습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MBTI가 뭡니까? I입니까? E입니까? 지극히 아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 거랑 네. 또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 또 서비스도 대단하게 또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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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